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마다 화장실에 3번씩 일어나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거나 아니면 갈증이 잘 안 느껴져서 하루 종일 물 한 잔도 안 드시는 날이 있거나요.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 억지로 물을 많이 마시는데 오히려 다리가 붓고 몸이 무거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노인의 수분 균형을 연구해온 김나혜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물 섭취는 나이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젊을 때 배운 방식으로 계속 마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에 2리터를 마셔야 한다고 알고 계시는데 이건 젊은 사람들 기준이에요. 60대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달라지고 호르몬 균형도 변하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대 이후에 꼭 알아야 할 올바른 물 섭취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수면 질도 좋아지고 혈압과 혈당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하루에 물을 몇 잔 정도 드셨나요? 그리고 주로 언제 마시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72세 이정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정자님은 혼자 사시는 분이셨는데 갈증을 거의 느끼지 못하셔서 하루 종일 물을 한두 잔밖에 안 드셨어요. 처음에는 별일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더니 결국 쓰러지셨습니다. 알고 보니 심각한 탈수 증상이었던 거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피부를 꼬집으면 다시 펴지지 않을 정도로 탄력이 없었습니다. 이정자님은 그동안 갈증이 없으니까 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대요. 나이가 들면 갈증 센서가 둔해진다는 걸 전혀 모르셨던 겁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반대로 70세 박영우님은 건강을 위해 하루 2리터를 꼭 채우려고 노력하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억지로라도 물을 마셨는데 몇 주 지나니까 밤마다 화장실에 3번씩 일어나게 됐고 다리에는 부종까지 생겼습니다. 낮에는 계속 피곤하고 집중력도 떨어지셨죠. 심지어 양말 자국이 발목에 깊게 패일 정도로 부기가 심했습니다. 박영우님은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해서 열심히 따라하신 건데 본인 몸 상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신 거예요. 신장 기능이 예전만 못한데 무리하게 수분을 공급하니까 몸이 감당을 못한 겁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건 뭘까요? 물은 적게 마셔도 문제고 많이 마셔도 문제라는 겁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의 수분 조절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해요. 갈증 신호도 둔해지고 신장 기능도 예전만 못하고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물 섭취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중간에 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 습관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사례만 봐도 물 섭취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60대 이후에 물을 마실 때 꼭 주의해야 할 포인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뇌에 있는 갈증 센서가 점점 둔해집니다. 젊을 때는 몸에 수분이 조금만 부족해도 목이 마르다는 신호가 바로 왔는데 60대 이후에는 이 신호가 약해지거나 아예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뇌의 시상하부라는 부분에서 수분 부족을 감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서울대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70대의 절반 이상이 갈증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탈수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본인들이 탈수 상태인 줄도 모르고 지냈다는 거예요. 몸은 이미 수분이 부족한데 뇌가 그걸 못 느끼는 겁니다. 제가 만난 김영자 69세 님도 그랬어요. 목이 전혀 안 마르다면서 물을 거의 안 마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력이 떨어지고 소변 색깔이 진해지더니 결국 입원까지 하셨습니다. 나중에 검사해 보니 심각한 탈수 상태였던 거죠. 혈액 검사 결과 나트륨 수치도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있었고요. 김영자님은 그때 깨달으셨대요. 갈증이 없다고 해서 몸이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 이후로는 갈증과 상관없이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갈증이 없더라도 다른 신호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변 색깔이 진한 노란색이거나 갈색에 가깝다면 위험 신호예요. 피부가 건조해서 각질이 일어나거나 입술이 갈라지는 것도 수분 부족의 신호입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변비가 생기는 것도 수분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갈증 없다고 안심하면 이미 늦어요. 갈증이 느껴질 때는 이미 몸에 수분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매일 아침 첫 소변 색깔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옅은 노란색이 나오도록 관리하세요. 진한 색이면 그날은 물을 좀 더 챙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갈증보다 어떤 신호로 물을 챙기시나요? 많은 분들이 하루에 2리터를 마셔야 한다고 알고 계신데 이건 젊은 사람들 기준입니다. 이 공식은 1945년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건데 당시 평균 연령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고 활동량도 많았어요. 60대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약해지고 심장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미국 노인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노인에게는 하루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가 적정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개인차가 있어서 활동량이 많거나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은 조금 더 드셔야 하고 신장이나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박영호 70세님은 매일 2리터를 억지로 채우려고 하셨어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따라 하신 건데 몇 주 지나니까 다리에 심한 부종이 생기고 밤에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서 잠을 못 주무시게 됐습니다. 낮에는 항상 졸리고 기력도 없었죠. 더 심각한 건 저나트륨 혈증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희석돼서 위험해질 수 있어요. 특히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경우죠. 그래서 일반 컵으로 하루에 5잔에서 7잔 정도를 나눠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한 컵을 200ml로 계산하면 1리터에서 1.4리터 정도 되는데 여기에 국이나 찌개, 과일에 들어있는 수분까지 합산하면 충분해요. 억지로 물을 더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본인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잔을 마시는지 세어본 적 있으신가요? 밤에 물을 많이 마시면 당연히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방광 용량이 줄어들고 전립선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야간뇨가 더 심해지죠. 젊을 때는 밤새 한 번도 안 가도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면 한두 번은 기본이 되고 심하면 서너 번씩 일어나게 됩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노인 연구를 보면 야간뇨가 심한 사람은 낮 시간 피로도가 2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밤에 깊은 잠을 못 자니까 낮에 졸리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운도 없는 겁니다. 심지어 낙상 위험도 높아진다고 해요. 어둠 속에서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김정호 74세님은 자기 전에 물을 2-3잔씩 마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낮에 바쁘다 보니 밤에 몰아서 마신 건데 그 결과 매일 밤 3번 이상 화장실에 일어나셨고 수면 질이 엉망이 됐습니다.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도 어려웠고요. 낮에는 졸리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우울한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김정호님께 물 마시는 시간을 조절하라고 조언했더니 일주일 만에 효과를 보셨어요.
밤에 한 번 정도만 깨시게 됐고 낮에 활기가 생기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과 오후에 집중적으로 물을 마시고 저녁 시간에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저녁 8시 이후에는 한 잔 정도만 가볍게 마시세요. 목이 마르더라도 입만 축이는 정도로 하는 게 좋습니다. 밤중에 너무 목이 마르다면 얼음 조각 하나를 입에 물고 녹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밤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소변 색깔은 수분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인정받는 방법이에요. 옅은 레몬색이나 다망색이면 적정한 거고 색깔이 진한 노란색이나 주황색에 가깝다면 수분이 부족한 겁니다. 거의 투명하거나 물 같은 색이면 너무 많이 마신 거고요. 대한노인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소변 색깔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는 어르신들이 전반적인 건강 지표가 더 안정적이었다고 해요. 혈압도 안정적이고 신장 기능도 더 좋게 유지됐습니다. 간단한 방법이지만 효과는 확실한 거죠. 이은숙 71세님은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소변 색깔을 확인하고 메모까지 하셨어요. 색깔이 진하면 그날 물을 좀 더 챙기시고 너무 옅으면 조금 줄이는 식으로 조절하셨는데 그 결과 혈압까지 안정되는 효과를 보셨습니다. 전에는 혈압약을 먹어도 수치가 들쭉날쭉했는데 수분 균형을 맞추니까 안정이 됐다고 하세요. 아침 첫 소변 색깔을 꼭 확인하세요. 이게 하루 수분 섭취의 기준이 됩니다. 화장실에 색깔 차트를 붙여놓고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약 때문에 소변 색깔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그 점은 고려하셔야 해요. 비타민을 드시면 노란색이 더 진해질 수 있고 특정 약물은 주황색이나 붉은색을 띨 수도 있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 소변 색깔 확인해 보셨나요? 물만 마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상당한 양의 수분이 들어 있어요. 특히 채소와 과일, 국물 요리에는 많은 수분이 포함돼 있죠. 한국영양학회 자료를 보면 하루 수분 섭취량의 30% 이상이 음식에서 온다고 합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40%까지도 본다고 하고요. 예를 들어 오이는 95%가 수분이고 수박은 92%, 토마토는 94%가 수분입니다. 배추나 무도 90% 이상이 수분이에요. 국이나 찌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음식들을 자주 드시면 별도로 물을 많이 안 마셔도 됩니다. 최명자 68세님은 국을 자주 드시고 오이나 수박 같은 수분 많은 과일을 즐겨 드셨어요. 여름에는 특히 수박을 자주 드셨는데 그래서 별도로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수분 균형이 잘 유지됐습니다. 억지로 물을 마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최명자님은 아침에 과일을 드시고 점심에는 국이 있는 식사를 하시고 간식으로 또 과일을 드셨어요. 저녁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음식으로 수분을 보충하니까 하루에 물은 서너 잔만 마셔도 충분했습니다. 오이, 수박, 배, 토마토 같은 과일과 채소를 매일 챙겨 드세요. 샐러드로 만들어 드셔도 좋고 그냥 간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국이나 찌개도 좋은데 다만 국물은 염분이 많으니까 과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적당히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염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혈압이 올라가고 부종이 생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음식으로 수분을 얼마나 보충하고 계신가요? 고혈압이나 당뇨, 신장질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물 섭취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건강한 사람과 똑같이 마시면 안 돼요. 대한내과학회에서도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맞춤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는 이뇨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뇨제는 소변을 많이 나오게 해서 혈압을 낮추는 약입니다. 그런데 소변이 많이 나가면 수분도 같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수분 보충을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윤상호 73세님은 고혈압 때문에 이뇨제를 복용하고 계셨어요. 이뇨제를 먹으면 소변이 자주 나오니까 물을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셨는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이뇨제를 먹으면 오히려 수분 보충을 더 신경 써야 하거든요. 윤상호님은 이걸 몰라서 물을 줄였다가 심한 탈수로 쓰러지셨습니다. 쓰러졌을 때 혈액 검사를 해보니 나트륨과 칼륨 수치가 모두 비정상이었대요. 이뇨제 때문에 전해질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물까지 안 마시니까 몸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입원 치료를 받고 회복하셨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당뇨병 환자도 조심해야 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면서 수분도 같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갈증이 심하고 소변도 자주 마렵습니다. 이런 분들은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한데 신장합병증이 있다면 또 달라집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수분을 배출하지 못해서 몸에 쌓이거든요. 그러면 부종이 생기고 폐에 물이 차고 심장에 부담이 가게 됩니다. 심부전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이 약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물을 많이 마시면 심장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하루 수분 섭취량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질환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지침에 맞춰서 물을 드세요.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는 방법을 무작정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신장이나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본인에게 맞는 정확한 수분 섭취량을 확인하시고 그대로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가족 중에 질환 때문에 물 섭취를 조절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렇게 본론에서는 물 섭취의 오해와 주의점을 짚어봤습니다. 이제는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은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새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계속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땀으로도 나가고 호흡으로도 나가고요. 보통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 않으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하루 중 가장 수분이 부족한 상태예요. 연구에 따르면 밤새 300ml에서 500ml 정도의 수분이 손실된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커피부터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커피는 이뇨 작용이 있어서 수분을 더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미 부족한 상태에서 더 빼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물 마시기입니다. 기상 직후에 따뜻한 물 200ml 정도를 천천히 마시세요.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위장에 자극이 덜 가고 흡수도 더 잘 되거든요. 찬물을 갑자기 마시면 위장이 놀라서 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특히 노인분들은 위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라 더 조심해야 합니다. 물을 마신 후 30분쯤 지나서 커피나 차를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밤새 손실된 수분을 보충하고 나서 커피를 마시는 거니까 몸에 부담이 덜 갑니다.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하루가 훨씬 가볍게 시작됩니다. 아침에 속이 더부룩한 느낌도 줄어들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은 아침에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식사 직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위액이 희석돼서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위액은 음식을 소화하는 데 꼭 필요한 건데 물을 많이 마시면 농도가 묽어지거든요. 특히 노인분들은 소화 기능이 약해진 상태라 더 조심해야 해요. 위산 분비량도 줄어들고 소화효소도 부족한데 거기에 물까지 많이 마시면 소화가 더 안 됩니다.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드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삼키기 위해 물을 마시는 건 괜찮지만 컵으로 두세 잔씩 마시면 과합니다. 어떤 분들은 식사하면서 국물까지 다 드시고 물까지 많이 마시는데 그러면 배는 부른데 소화는 안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식사 30분 전에 소량의 물을 마시고 식사 중에는 국물이나 물을 과하게 드시지 마세요. 음식을 잘 씹어서 침과 섞이게 하면 물 없이도 삼킬 수 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30분쯤 지난 후에 천천히 한 잔 정도 마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식사 때마다 물을 3잔씩 마시셨는데 항상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약도 먹어봤는데 별 효과가 없다고요.
그래서 식사 때 물 마시는 습관을 바꾸라고 조언했더니 일주일 만에 소화가 훨씬 좋아졌다고 하세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식사 때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오후 시간대는 활동량이 많아서 수분이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특히 외출을 하시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시면 더 많이 소모되죠. 걷기만 해도 땀이 나고 호흡이 빨라지면서 수분이 손실됩니다. 그런데 갈증이 잘 안 느껴지니까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오후에 탈수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피로감이 몰려오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운 느낌도 들고요. 심하면 혈압이 떨어져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 위험합니다. 갈증이 없어도 오후 2시쯤 한 잔, 오후 4시쯤 한 잔씩 챙겨 드세요. 규칙적으로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휴대폰 알람을 맞춰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외출이나 운동 전후에는 꼭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특히 운동 전에는 한 잔, 운동 중간에 조금씩, 운동 후에 한 잔 이렇게 나눠 마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하면서 땀으로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해야 근육 경련도 예방하고 회복도 빠르거든요. 이렇게만 해도 탈수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후에 갈증이 없어서 그냥 지나치신 적 있으신가요? 야간요는 수면의 질을 크게 해칩니다.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렵고 깊은 잠을 못 자니까 낮에 피곤하고 면역력도 떨어지죠. 연구를 보면 야간요 때문에 수면이 중단되면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깊은 수면이 부족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도 줄어들고 기억력도 나빠집니다. 노인분들은 그래도 낮잠을 자면 되지 않냐고 하시는데 낮잠으로는 밤잠을 대체할 수 없어요. 밤에 깊은 잠을 자야 호르몬 분비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몸도 제대로 회복됩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물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한 잔 정도만 가볍게 마시시고 자기 전에는 입만 축이는 정도로 하세요. 목이 정말 마르다면 한두 모금만 드시면 됩니다. 밤중에 목이 마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음 조각 하나를 입에 물고 천천히 녹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량의 수분으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어요. 아니면 입안을 물로 헹구기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밤에 물병을 머리맡에 두고 목마를 때마다 마셨는데 밤마다 4번씩 화장실에 가셨대요. 그래서 물병을 치우고 얼음 조각만 준비하라고 했더니 밤에 한 번만 일어나게 됐다고 하세요. 이것만 지켜도 밤에 훨씬 편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밤마다 몇 번씩 깨시는 분 계신가요? 매일 아침 소변 색깔을 확인하고 일주일에 2~3번은 체중을 재는 습관을 들이세요. 체중은 수분 상태를 파악하는 좋은 지표입니다. 갑자기 1kg에서 2kg 늘었다면 수분이 과다한 거고 줄었다면 부족한 겁니다. 단 체중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조건에서 재야 정확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 본 후 옷을 벗고 재는 게 가장 정확해요. 식사 전후나 운동 후에 재면 오차가 생기거든요. 피부 건조함도 중요한 신호예요. 팔뚝이나 정강이 피부를 살펴보세요. 각질이 일어나거나 가려운 느낌이 든다면 수분이 부족한 겁니다. 입술도 마찬가지고요. 입술이 갈라지고 피가 나면 수분 부족의 확실한 신호입니다. 또 하나 피부 탄력 테스트도 해보세요. 손등 피부를 살짝 꼬집었다가 놓으면 바로 펴져야 정상입니다. 천천히 펴지거나 주름이 남아있다면 탈수 상태예요. 갈증만 믿지 말고 이런 신호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면서 물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노트에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마신 물의 양, 소변 색깔, 체중, 컨디션을 간단하게 메모하세요. 일주일 정도 기록하면 본인에게 맞는 패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체중은 체크하셨나요? 이렇게만 지켜도 물 섭취 습관이 건강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물은 많이 마셔야 건강하다는 오랜 믿음이 사실은 절반만 맞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젊을 때는 활동량이 많고 신체 기능이 좋아서 2리터를 마셔도 괜찮지만 60대 이후에는 과하거나 부족하면 모두 위험합니다. 몸의 수분 조절 능력이 약해지고 신장과 심장의 기능도 예전만 못하기 때문이죠.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부족하면 먼저 탈수가 옵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압이 오르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뇌에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줄어들어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나빠지죠. 어지럼증이 생기고 넘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피부도 건조해지고 변비도 심해집니다. 소변이 농축되면서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 위험도 높아지고요. 심하면 신장 결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신장 기능까지 나빠질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부종이 생깁니다. 특히 다리와 발목이 붓고 심하면 얼굴까지 붓습니다. 전아트리움 혈증이 오면 두통, 구토, 혼란, 경련 같은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밤에는 야간뇨 때문에 수면 장애가 생기고 그 결과 낮에 피곤하고 짜증도 나고 우울해집니다. 신장이나 심장에 부담이 가서 기존 질환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심부전 환자가 물을 많이 마시면 폐에 물이 차서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양쪽 다 위험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적정량의 수분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 조절이 쉬워집니다. 혈액이 맑아지면서 혈관 건강도 좋아지죠. 뇌로 가는 혈류도 원활해져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개선됩니다. 피부 건조함이 개선되고 각질도 줄어듭니다. 변비도 좋아지고 소화 기능도 정상화됩니다.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 같은 문제도 예방할 수 있고요. 밤에는 푹 자고 낮에는 활기차게 지낼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체력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강화됩니다. 특히 노인분들에게 중요한 게 낙상 예방입니다. 수분 균형이 맞으면 어지럼증이 줄어들어서 넘어질 위험이 확 줄어듭니다. 관절도 부드럽게 움직이고 근육 경련도 덜 생기고요. 그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저녁 8시 이후에는 물을 절제하세요. 이 두 가지 습관만 지켜도 여러분의 수분 균형이 크게 개선될 겁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물 마시는 게 어색할 수 있어요. 입맛도 없고 배도 안 고픈데 물을 마셔야 하니까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가볍고 개운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화장실도 규칙적으로 가게 되고 변비도 좋아집니다. 밤에 물을 줄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며칠은 목이 마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낮에 충분히 마시면 밤에는 그렇게 목마르지 않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밤에 훨씬 편하게 주무시게 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에 건강을 바꿉니다. 지금 당장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매일 실천하면 큰 차이가 납니다. 수분 균형이 잘 맞으면 혈관 건강도 좋아지고 뇌 기능도 유지되고 전반적인 체력도 좋아져요. 노화 속도도 늦출 수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작은 습관에서 온다는 거예요. 아침에 물 한 잔 마시는 것, 밤에 물을 절제하는 것, 소변 색깔 확인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내용을 실천하시는 분과 안 하시는 분의 10년 후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실천하시는 분은 혈압도 안정적이고 혈당도 잘 유지되고 뇌도 건강할 거예요. 반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각종 만성 질환에 시달리고 삶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생활 습관의 비밀을 다룰 예정입니다. 노인에게 꼭 필요한 단백질 섭취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을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근육이 유지되고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단백질 부족으로 근육이 빠지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회복도 느려지거든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루에 물을 몇 잔 마시는지, 또 주로 언제 마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면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우리 모두 건강한 노년을 함께 만들어가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